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죠. 8월 27일, 28일 양일간 예상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코리안 스프린트인가요? 코리아컵하고 코리아 스프린트컵 1200과 1800 외국산 말들이 지금 7마리가 들어와 있고요. 그럼 뭐 다음 주에 가서 다시 뭐 정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경주로가 이제 계속 최근에 계속 비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가 막 들쑥날쑥 했었습니다. 불규칙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많은 비 때문에 이 마사이가 지난주 20일과 21일 토요일 일요일과 일요일에 모래를 보충을 했더라고요.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비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모래를 보충을 했는데 그게 전 구간이에요. 전 구간인데 보니까 120세제곱미터예요. 양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영향도 좀 뭐 전부 다 그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여파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좀 이렇게 좀 보고요. 이 비가 조금씩 이제 뭐 월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목요일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도 주교 끝나는데 이제 끝나갈 무렵에 좀 비가 좀 내렸으면 많은 양은 아닌데 경주로를 좀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먼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적셔 있기 때문에 지금 마사의 발표로 다습 10%예요. 10%. 이제 여기서 1%만 내려가면 이제 양호로 되는데. 금요일도 이제 비가 온다 그랬다 갑자기 뭐 이제 안 오고 이제 맑죠? 해가 이제 쨍쨍 쪘고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그렇답니다. 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양호주로 해서 이제 경주가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편성은 이번 주 편성은 국내산 육군 2살짜리 경주가 일요일 날 분할이 됐고 또 3살 이상 연령 오픈 경주 토요일이죠. 2경주, 3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랄까요? 좀 난해한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마다 하는 게 좀 약간 뭐랄까요? 그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주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얘네들이 이게 터질 수 있는 경주구나, 배당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경주구나 좀 느끼는 그런 경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좀 세밀하게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토요일입니다. 10개 경주, 토요일 10개 경주인데 첫 경주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했는 첫 경주는 국내산 6등급 암말 경주입니다. 이제 이 경주는 이 2살짜리 암말 경주인데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약간 욕심이 생기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번 서울 기쁨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공략을 하고 싶어요. 요 마피를. 지금 이 순간의 혈통이죠. 뭐 여러분들 예전에 그랑프리 문세영 기수가 타고 2등인가 오고 나서 이제 종부마로 이제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의 혈통인데 지금 이 순간도 뭐 좀 이 비하인드인데 어떤 분이 이제 마체를 좀 봐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는 아닌데 친구분 마주야. 근데 다른 마주가 이제 어떠냐 그러길래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데뷔전 때 아마 3착인가 왔을 거예요. 3착인가? 뭐 김동철 기수인가 타고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간 마체가 상당히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좀 날렵하다. 힘도 있는 데다 날렵하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덩치가 크고 말이 좀 뭐랄까 좀 유연하고 날렵하면은 뭐 장거리까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가끔 드렸었는데 이 마필이 그런 체형이에요. 근데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좀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쪽에서 보면 어떤 마체나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직 힘이 안 차서 그런지 근성이나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갖고 한쪽 면만 갖고 한쪽에 어떤 좋은 장점만 갖고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고, 그 왜 그러냐면 여기 4번 나누토가 두 번의 주행 심사를 했는데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보니까 모래를 맞고 이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리듬을 전혀 안 해요. 고개를 쳐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액션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수가 조금 뭐랄까요, 제대로 한번 제어를 하니까 조금 그게 심하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 4번 게이트고 얘가 이제 딱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무리가 있다면 그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몰아서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여준 순발력을 갖고 논한다면 안쪽 바깥쪽에 빠른 마필, 특히 이제 바깥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수 있다. 근데 모래를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전개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쟤를 버리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런 불안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제우시대입니다. 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2살짜리가 뭐 힘이 찼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 뭐 가끔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은 요 마필도 보면 주행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 얘는 근성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뭐랄까요, 완벽하게 조금 힘이 안 차 있는 상태라 걸음이 조금 느린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요마필도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앞에 가는 2번 이 제우스 시대를 좀 갖고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1번 이제 우리 기쁨을 갖고, 서울 기쁨을 갖고 이제 공략을 하자 이런 얘기고, 이 2번 제우 시대가 보면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에요.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뭐 100이면 진짜 그러니까 10이면 7, 8은 다 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생기고 좀 요즘에 이제 아주 부각되는 그런 혈통이고요. 그다음에 7번 넥스트 레벨이 있습니다. 요마필은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기승했던 걸로 봤죠. 이혁 기수였었는데 약간 그 어떤 그 상대적으로 라누트나 서울 기쁨이나 제우 시대랑 비교를 하면 서 있는 체형은 좋습니다. 체형은 좋은데 아직 발을 뻗는 게, 그러니까 유연성이 조금 부족해요. 이 안토니오 기수가 안착을 해, 빅투아르 기수가 안착을 해, 죄송합니다. 빅투아르 기수를 자꾸 안토니오 기수. 아마 이제 선행을 시도할 건데 선행을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가면 좀 무시할 수 없죠.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선행을 가기는 조금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이 9번 라운더 플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구가 작아요. 그때 다습 12% 주로요. 하여튼간 다습 주로였었어요. 다습 주로에서 낸 기록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죠. 체구가 작습니다. 아직 조금 힘이 안 차 있는 모습. 11번 글로벌 참가도 외곽에 밀려 있고, 일단 얘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좀 끼워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그러니까 서울 기쁨, 제우시대, 그 다음에 라누토, 맞죠? 라누토, 그 다음에 11번 글로벌 참가,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을 하는데, 일단 욕심은 1번 서울 기쁨인데 만에 하나 서울 기쁨이 예를 들어서 뭐 예시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졌다, 또 윤승할 때 좀 뭐 메가리가 전혀 없다, 뭐 이랬을 때는 제우 시대로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해 두고 공략을 해 보고 싶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샤련이 로키를 예상가들이, 뭐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이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평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어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뛰었다가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이런 말들은 조금 이렇게 인정하기가 좀 싫다라는 얘기죠. 이 샤련이 로키가 아마 인기권에 있을 텐데 1번 게이트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만큼만 뛰면 되는데, 지난번에 상대가 좀 약했죠. 약했고, 또 하나 이제 김기배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취입을 하기 위해서. 3번 게이트였었나요? 예, 3번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붙들고 펜스로 들어가서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 말이 뛰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삼바존, 뭐
블랙버드인가요? 그거죠? 예, 블랙범이 그다음에 로즈 골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착, 3착 온말이 인기 6위 7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간 거기 블랙버미만 빼놓고 삼바존이나 그 로즈버드나 얘네들의 그 걸음이 사실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얘네 그 로즈버드나 삼바존이 걸음이 무뎌지는 상황에서 얘가 날라오기 때문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취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못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얘네들이 못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로도 가벼웠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1번 게이트죠. 1번 게이트에서 뭐 또 지난번만큼만 타면 되는데, 좀 상대가 조금 지난번보다는 다른 마필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제 강철 부디라든가 7번 대천 부디, 뷰티, 그다음에 8번 히든 블레이드, 골든 파워가 있고, 이제 매직 주더가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얘가 체중이 지금 한 거의 30kg 이상 불어 있죠. 요게 좀 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뭐 급격하게 체중이 30kg를 정상 체중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빠질 수는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기온이 높을 때는 470kg, 70kg가 정상인데 지금 500kg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15kg, 20kg씩 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480kg 때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또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걔가 480kg 나갈 겁니다, 이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말들처럼 좀 현장에서의 그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냥 일단 제쳐두고 좀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골든 파워가 이제 9번 매직 주도하고 선행을 가는데, 두 마필이 어떻게 선행을 갈 거냐입니다. 어떻게. 이 골든 파워도 440kg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매직 주드를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힘을 쓸 수 있는 소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 대천 뷰티입니다. 이게 컨디션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니라고 좀 보기는 좀 그렇고, 이거 아마 데뷔전 때 제가 이 마필은 좀 뛸 겁니다 라고 이제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했을 건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이 마필을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리는 없고, 제 머릿속에 지금 저거 잘생겼네 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1주 만에 나오죠. 11주 만에 나오는데, 아직 제가 이 어린 마필들은 보면 뭐 대부분 보면 뭐 유연합니다, 체형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서울 기쁨이나 제우시대 뭐 이런 말들하고 체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좀 체장이 짧아요. 체장이. 근데 이 제우시대나 서울 기쁨 보면 적당하게 체장이 있어요. 이 체장이 짧으면 뭐냐면 주폭이 작아요. 발발이 주폭이라 그러죠. 체중이 뭐 체구가 작아서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대천뷰처럼 490kg 나가면서도 체장이 짧으면 주폭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 얘한테 단점이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제 어떤 결정타를 못 보이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건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의 장점이 너무 큰 거야. 잘생겼어. 뭐 보면은 체장만 짧을 뿐이지, 조금 다른 마필보다 좀 체장이 좀 짧아서 주폭이 작은 것 뿐이지, 그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후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엉덩이가 큰 거예요. 그게 추진력을, 그러니까 엔진이 그냥 속이 아니라 어떤 그 발전기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얘를 밀어주는 힘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지금 고장이 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고장이 나 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일요일 날인가 하여튼가 뭐 언젠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뭐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이 뭐죠 이게 천마켓 예 소속주의 육군 그 일요일 8경주에 나오는 마필 이제 신마하고 동반 습보를 했는데 얘가 그게 힘드니까 푹 퍼져 버려요. 저 뭐 일요일인가? 그러면 아마 건빛 동영상에 있으려면 그 천존챗은 막 뛰어가는데 얘는 탁 그냥 순간적으로 탄력은 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구가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탄력은 낼 수 있지만 얘가 여기에 고장 나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오래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단점인데 이게 지금 1200이고 신영철 기수가 만약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타는 전개, 아까 얘기했던 사련이 로켓처럼 힘을 안배해서 그 고장난 거를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아껴가면서 나중에 한 발을 쓰는 그런 작전이면 통할 수 있겠지만 초반부터 분명히 이 대천 뷰티는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히든 블레이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면은 450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신장력이 전혀 없어요. 신장력이 좀 많이 없는데 멀로 기수가 정진가요? 이번 주에 안 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골드 파워가 선행 선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경주는 후차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차기 조금 약간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에 어떤 메리트가 없어요. 10번 골든 파워를 분명히 축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후차권이 좀 불안하다. 함부로 좀 소액으로 이제 어떤 3복승식, 3쌍승식 이런 것들은 해볼 수 있지만 좀 복승식으로 해서 이제 한 수를 끌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 군산 육군이고요. 이 경주는 이제 8번 블루카이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블루카이저가 뭐죠? 19번, 14번. 예, 차이밍 보이 조금 이따 나오나요? 일요일 날 나오나? 하여튼간 차이밍 보이라는 마필하고 동반 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실전을 말씀을 드리면 얘도 이제 모래 맞고 막 난리를 피죠. 김옥성 기수가 그걸 잡아내는데 이제 지난주에 뭐죠? 야무진 왕초, 야무진 배짱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조주로 해서 조교를 하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구보를 하는 거죠. 구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말에게 이제 명령을 전달해서 너 이제 똑바로 뛰어. 그거를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갈 때는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조교인데 자꾸 이제 그게 우리가 뭐 조교의 4대 원칙 그러지 않습니까? 점진적, 반복, 그다음에 개별성, 과부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점진적인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훈련을 길게 하고 늘려가면서 세게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점진적이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블루카이저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이 되니까 나와서 이제 외주로 해서 습보를 해요. 그 차이밍 보이랑 잘 갑니다. 근데 얘한테 한계는 뭐냐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아무리 조교가 잘 돼 있어도 실전에 들어가서 모래 맞는 순간 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요런 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얘는 체중이 빠졌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교 양도 늘고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니까 이제 조교를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런 마필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은 얘가 여기서 선행을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4번이 있기 때문에 4번 스타 크레이지라든가 루비캣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만에 하나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피해갈 수 있을까봐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아니고 선행마 뒤에 바로 따라가거나 선행을 가거나 뭐 최적의 어떤 그 조건은 선행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차선책은 선행을 뒤에서 따라가거나 외곽에서 따라가는 요런 그림일 때, 요런 전개일 때 지금 조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주는 뭐 3번 에코존이 있고 9번 루비캣이 있습니다. 루비캣이 있는데 에코존은 지난번에 박으론 기수가 와일드 킹덤도 취입해서 들어왔죠. 그 뭐 나중에 제가 뭐 이건 뭐 해나 마나한 얘기지만 이전에 보니까는 와일드 킹덤이 그 안토니오 기수가 취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뭐 좀 이상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와일드 킹덤이 그때 정상 550km 나갔죠. 530 몇 킬로에서 19km인가 불어갖고 나왔는데 박으론 기수가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붙들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으론 기수의 어떤 성향이라면 분명히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게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예측이 틀려버렸는데 나오자마자 붙들죠. 얘가 520km 나가는 550km 나가는 말이 딱 붙들고 힘 안 배니까 나한테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코존도 그런 식으로 탔어요. 지난번에 보면 물론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흐름을 딱 읽어보니까 앞에 가서 다 쓰는 말이야. 아유 내가 저기 따라갈 필요 없어. 그냥 난 뒤에서 있다 룰루랄라 하다가 나한테서 얘네가 지금 띄워줄 거야. 그걸 믿는다면은 이제 붙잡는 거죠. 네. 근데 다 대부분 기수들이 보면 어떤 말의 능력을 믿어요. 이마필이 가서 쓴다는 것도 알고 이마필이 라스에서 뛰는다는 것들 알아요. 어영부영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뭐 자기가 처음 타지 않는 말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타왔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조한별 기수, 뭐 김효정 기수 이런 기수가 타다가 지난번에 거의 바닥에서 날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사실 그 앞에서 다 쓰는 경주, 그러니까 약한 경주였어요. 좀 느린 경주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비캣입니다. 9번 루비캣인데 이마필도 지난번에 보면은 김용근 기수가 외곽으로 나오죠. 이제 모래 안 맞추려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울 기쁨이나 제우시드나 이런 마필들은 딱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딱 제가 아직 힘이 안 찼는데 걸음에 유연성이 있구나. 저게 힘이 차면서 분명히 어떤 근성이 조금 더 추가되면 뛰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루비캣은 상당히 등치가 크죠. 560kg 등치가 너무 느려요. 제가 얘기했던 이 빅크레이지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 8조 9조 7조 말인가요? 어디 가버렸는데 하여튼간 빅크레이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무척 크잖아요. 계속 손재철 기수가 김정진 기수가 맨날 선행 가서 쓰는 마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라스트 사코나 돌 때 두 번째로 따라오다 라스트에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울 기쁨이나 제우시대랑 다른 체형이에요. 적당히 커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말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성이나 빠릿함이 있으면 돼요. 근데 얘는 등치 큰 말들이 대부분 보면 빠릿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진짜 10 중 하나 둘이에요. 근데 얘는 그 7, 8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주에서는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4번이 있기 때문에 4번, 9번이에요. 근데 스타크레이지라는 마필이 저는 이 마필 뭐 예상을 했나요? 안 했는데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15초 5, 14초 14초 3 1000m에서 1분 5초에 13초 3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또 1400인가 15초 9 1200에서 14초 7 얘는 선행 가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와가지고 정말 질퍽질퍽해. 불량주로야 포화주로야. 그러면은 얘를 끼워놓고 가야 되겠죠. 무조건. 쓴다는 건 알지만 끼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호나 이런 식으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쟤는 또 서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그냥 삼복승식에다 일단 받쳐두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에코존하고 루비캣 그 다음에 그레이스 리도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뭐 저 말 이게 이마필도 보면 별거 없어요. 챈슬러 비체카예요. 비체카가 선행 가서 챈슬러에게 라스트에 덜미를 잡힌 그날인데 저보다는 오히려 시크리킹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막 나대고 막 껑충껑충 막 뛰고 이게 차분하지가 못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누구죠? 안토니오 기수가 알면은 이거 거의 99%는 선행해요. 선행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마필들을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4번이 선행 가면 이제 차선책은 뒤따라가거나 외곽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모래만 안 맞춰주면 조금 더 이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크릿킹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6번 킹하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문수영 기수 타고 인기 1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대천 뷰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제 표현을 고장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장났다라기보다 좀 이런 그 킹하너나 대천 뷰티나 마찬가지야. 똑같은 맥락인데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연하면 그럴 리가 뭐 그런 확률이 좀 떨어져요. 유연하면. 근데 이 킹하너나 대천 뷰티나 아까 또 거의 비슷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얘는 한 470kg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랑 동반 스포했죠? 마누트와 이제 같이 동반 스포했는데 걔를 못 넘어서요. 그게 뭐냐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탄력을 낼 수는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인기 1위였음에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걔가 보여준 능력이 28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28초를 뛸 거야. 28초를 뛰고 나머지 마필들을 보니까 28초가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박윤규 조교사의 이 아주 뭐 그 뭐랄까 좀 기수 선정 뭐 이런 것들이 52kg에 52kg, 56에서 5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만약에 제가 조교사라도 그래요. 이거 능력 있어. 부담 중량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인기 기수 태워. 잘 타는 기수 태워서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얘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은 얘는 그럼 부담 중량을 좀 줄여서 차라리 그쪽으로 얘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견습 기술을 태워야겠다.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머리를 누구를 태워야 되느냐 것을 이 말에 따라서 말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게 달라져야 되는 기술 선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번 너너몬스터입니다. 얘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계속 어떤 경주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험을 못해서 그런데 좀 얘도 보면은 440kg짜리 치고는 아주 좋은 주폭을 갖고 있어요. 이제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인데 머리를 조금 내리고 뛰는데 이런 것들은 김하영 기수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 타잖아요. 참고 타요. 참고. 1번 게이트야. 뭐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경주가 조금 얘한테 빠르긴 합니다만은 뭐 1번 게이트인데 뭐 우르르 바깥에서 나와서 힘쓰고 여기 뭐 능력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 2번 희망어리어가 보니까 그 웬만한 예상가들이 예상을 했다. 이게 왜 예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예상을 하는지. 데뷔전에서 18조 뛰었다고요? 이 마필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너무 뻣뻣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천 뷰티나 여기 킹하너나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간 그런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다빈 기수가 이제 아까도 대천 뷰티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소화시켜주려면은 그 흐름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느린 흐름이 돼야 되니까 내가 힘한 배를 할 때 이 흐름이 빨리 도망가 버리면 기수는 뭐라 제가 누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심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야. 근데 좀 있으면 나오나? 근데 내가 힘한 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 기억났어요. 느리기 때문에 힘한 배 하는데 이 무리 속에 사정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무리 속에는 아니더라도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취입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그 흐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그리고 이 원더풀 퍼지도 조금 아주 유연한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 기쁨 지금 얘기했던 제우 시대 얘도
뭐죠? 원더풀 K하고 이제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자꾸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도 보면은 그냥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퍼지의 혈통이 대부분 보면 좀 발쓰는 게 간결하지가 못한데 또 잘생긴 체형에다 그것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조금 자꾸 힘들어한다는 거고. 자, 트리플 조이입니다.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뭐 쟤도 마찬가지예요. 490kg짜리인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등치 큰 마필이에요. 느린 걸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마 스포가 거의 없을걸요. 원더풀 트리플 조이. 예, 일요일날 한번 스포를 했네. 뭐랑 예, 동반 스포를 했던가요? 23번? 예, 6번하고 이제 원더풀 하성하고 제가 일요일장가 나오는 원더풀 하성하고 신마죠. 예, 한 번인가 두 번 뛴 신마하고 동반 스포를 했는데 뭐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근데 지금 선행가고 상대가 약하니까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9번 빛나는 줄지입니다. 지난번 인기 2위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박상호 기수가 탔을 때 제가 딱 그때뿐이에요. 이제 이 마필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이 빛나는 질주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마방에 자원이 없으니까 나가서 출전 수당이라도 벌어야 돼요. 출전하고 또 거기다 순위 상금까지 착순 상금까지 벌어들여야 그 마방이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튼튼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내보내는 거 2주 만에.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2주 만에 계속 나오면 얘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피곤이 쌓이는 거야, 얘한테. 피곤이 계속 쌓여가지고 더 힘들어해요. 지난번에도 보면 막 못 따라가니까 몰고 막 난리 피잖아요. 예. 지금 문정경 기수 또 기승 시켜놨고 오히려 저런 마필을 볼 바에는 10번째 바람살 같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박병현 기수가 나 죽었네 그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와일드 킹스처럼 내 말은 어차피 안 돼 뒤에 있다가 이런 마필이 날라와요.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킹하너를 축으로 가는데 앞에 가는 일단 트리플 조이 그 다음에 러너 몬스터 이 두 마필은 기본권이에요. 근데 저 두 마필이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완벽한 건 없지만 그 상대적으로 어떤 능력 우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경주도 배당도 없는데 막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막판 삼복승식, 삼쌍승식 이런 건 좀 위험한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고 가는 경주가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거리 1600m고요. 경주가 좀 어렵죠. 네, 쉬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티지, 마이티뉴 이 다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이 마이티지인가 누가 하나는 산통이 자주 걸리는 말 아닌가요? 이 마필 어떤 마필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전지파행 마이티지 뭐 다른 마필을 제가 착각하는 마이티 뭐예요? 자, 아무튼 이 경주는 이제 뭐 선행도 2번 마이티지, 그 다음에 6번 마이티뉴 한진말이죠. 그 다음에 10번 문학보스. 이런 마필들이 선행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빠른 거죠. 경주 자체가 안 빠른데 애매하게 지금 1600이야. 이게 1800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좀 취입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짧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티지나 마이티뉴 뭐 이런 문학보스 이런 마필들이 능력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마이티지가 이게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마필이죠. 예. 이게 지금 단거리 1200, 1400까지 뛴 그런 마필이고 마이티뉴는 1800을 뛰어봤는데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이티뉴 같은 경우 보면 6번이요. 이 모래 맞으면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하반식 기수가 뒤에서 붙잡고 막 말하고 실랑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600은 이게 가늠이 안 돼. 1400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코너에서 뛰기는 하지만은 저
정면에 1400이 보여요. 그 1코너까지 제가 그때 몇 메타를 했죠? 80m, 80m인가요? 80m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메타라고 그때 기억을 했죠. 그 1600m에서 1코너까지. 아무튼 거기까지 가는 데는 죄송합니다. 8초인가 걸려요. 8초, 10초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빠른 말이 8초, 느린 말이 10초 이렇게 걸려요. 제가 80m, 100m 착각한 것 같은데 8초나 10초 정도 되면은 200m가 13초니까는 한 120m? 130m? 이렇게 봐야 되나요? 8초, 10초면 7초 잡으면은 100m에 7초, 6.7초니까 7초 잡고 얼른 잡고 7초 잡으면 8초 정도 나오면 8초, 10초 정도 나오면 그 정도 되겠죠. 110m, 120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400에서 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00m 정도 늘어난 거니까 그 거리까지, 그러니까 1600에서 1코너까지 거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1600m인데 1200m 차이는 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힘 소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소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돌아서면 안배를 해요. 120m, 100m. 근데 1400 같은 경우는 직선이 길기 때문에 100m, 200m까지 막 그 앞에 말도 따라가는 힘 소진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선행마 무덤 1400m.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1700 같은 경우는 바로 코너를 만나는 길이가 50m예요. 50m. 근데 1400 같은 경우는 뭐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300m가 될지 400m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가요. 어떤 기술을 보면 3코너 진입점까지 막 힘쓰고 선행 간다고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코너 1600에서 1코너 돌면 거기까지 몸싸움하고 선행 가겠다고 뭐 승부사가 지난번에 그랬죠. 1600m에서 그 큐피드 베이브인가 넘어가려고 막 박태준 기수가 늦어가지고 9번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제가 뭐랬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게 80m 8초 10초 걸리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늦어도 그 거리까지는 무리해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령 무리를 하도 그게 짧기 때문에 선행 가면은 2차까지는 봐줘야겠다,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경주가 지금 그런 경주입니다. 이제 마이티 G나 마이티 뉴나 이제 이런 문학버스인데, 안쪽에 있는 마이티 G가 가장 유리하죠. 근데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고, 흥록대부입니다. 김태희 기수의 56km인데 이게 아마 다른 기수 타면 58km 달아야 될 거야. 얘도 이제 근육통 때문에 이런 마필들 나갈 때 보면 여러분들 저게 뭐 대천뷰티나 제가 여태 할 때 킹하너나 이 흥록대부나 요 흥록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눈에 확 띄어요. 그러면은 대천뷰티나 이제 오전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런 말이 그런 거구나 라고 좀 느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홍록대부가 보면 이 사지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얘가 이제 실전에서 능력을 보이는 건 뭐냐면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어떤 부자연스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무리 속에서 선행을 쉽게 가는 것과 힘을 쓰는 게, 선행은 50이라는 힘을 쓴다면 무리 속에서 따라가면 전개를 펼치면 70, 80이라는 힘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잘못해서 말이 끌고 그러면 기수하고 실랑이래. 그러면 90, 100이라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선행을 좀 가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5번 천지여건인데 얘는 깡바닥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임마예요. 전형적인 취임마인데 이게 거리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400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앞에 가는 마필도 어정쩡하고 뒤에서 오는 말도 어정쩡한 그런 경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삭스가 있는데, 쟤는 지금 안에 꽉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느려요.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 예를 들어서 뽁샥뽁샥 싸우는 경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번, 6번, 10번, 얘네들은 거기다 2번, 6번이 한진마방이고, 이 10번도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할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는 아주 편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선행 쪽에 60, 취입 쪽에 40, 이렇게 좀 비중을 둘 수가 있는데,
예, 딱 부러지게 축을 세울 수 있는 경주는 없습니다. 그냥 욕심 같아서는 이제 뭐 천지여거를 축으로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요게 1800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하죠. 예, 적중률이 조금 더 입상률이 높을 텐데 좀 그렇고. 큐피드 베이비도 마찬가지야. 제가 다 이 경주를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2번, 6번, 10번이 선행력을 갖고 있다면 7번은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죠. 막 두들겨 패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3코너까지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상도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두마번도 안 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안 했습니다. 근데 라스트에 또 올라오더라고. 막 허우적 거리면서 올라오잖아요. 아니 그런 발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선행을 못 가서 라스트에 또 올라온다? 상대가 그럼 약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얘가 보면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질이 칼칼한 마필들은 보면 대부분 자기 이 제풀에 지친다 그러죠. 제풀에 지쳐요. 근데 얘도 보면 성질이 칼칼해요. 조교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다 잡아가지고 제어를 해서 적당하게, 그러니까 조교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지. 말한테 막 싸우고 신랑이하고 끌려다니고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칼칼한 그런 마필은 아닌데,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52.5의 부담 중량이고, 예, 아마 이제 선행을 시도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꼬이는 경주가 돼요. 큐피드 베이브가 딱 부러지게 선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쉽죠. 예, 쉬운데 뭐 여기 마이티지 뭐 그다음에 뭐 누구죠? 천지여걸, 홍록대보 이런 순서대로 공략을 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이제 주력을 할 거고 어디에다가 방어를 할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 그 큐피드 웨이브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잖아요. 무리한 선행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승부사처럼 어디 가서 선행을 갈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큐피드 베이브도, 그러니까 요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큐피드 베이브를 축으로 세울 거냐 아니면 천지여거를 축으로 세울 거니까 선행이냐 취임이냐, 이게 지금 이경주가 딱 1600m라 가늠이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떤 그런 선행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그냥 이런 경주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흐름이 느리다라는 거 얘기했죠. 이 천군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천군 경주입니다. 천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천군 같은 경주인데, 퍼스트 드림의 그 박우른 기수가 1700m에서 이 퍼스트 드림을 갖고 그때 선행이 모였었죠. 그 외곽에 가서 붙어요. 근데 이 선행마도 그렇고 이 퍼스트 드림도 그렇고 붙들어요. 둘 다 붙들어요. 딱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드림이 덩치가 큰데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힘이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자세가 높다라는 거죠.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어떤 그 얘한테 힘을 덜 들이게 뛰게 하는 게 뭐예요? 힘 안 빼요. 그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꾸역꾸역 버텨낸 거죠. 자, 두 번째 경주 보자고요. 지난번에 청군이랑 뛸 때 보면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만 딱 실전을 한번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2코너에서 내려갈 때 보세요. 3코너까지도 말고 2코너에서 중반까지만 딱 그 짧은 구간만 딱 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딱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 박우른 기수가 잡은 걸 기억나요. 그 뒤에서 말들이 다 와요. 얘한테 그 격차를 좁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있으면 막 가는 대로 편안하게 얘의 스피드를 놔주는 게 아니라, 박우른 기수가 퍼스트 드림을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잡아버려요. 잡아버리니까 천군이 어디 있어요? 딱 사정권 안에 있어요. 무리가 여기 있었지만 딱 사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주의 어떤 앞에 있는 마필이, 페이스를 끌고 가는 마필이 선행마가 경주를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천군이 보세요. 계속 빠른 경기 어때요? 이렇게 딱 종대로 다 경주가 펼쳐졌어요. 근데 지난번 퍼스트림 때는 퍼스트림이 앞에 가고 횡대잖아요. 가운데 말들은 거의 횡대예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4-5마리가 펴져 있고 천군이 그 뒤쪽에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요 사정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 앞에 선행만 했으면 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가기 급급했어요. 여러분들 이철경 기수가 처음에 날라온 마필이에요. 1400에선가 1300에선가 날라온 마필이에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얘도 보면 아까 흑록대부랑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저 마필 보면은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이상은 절대 추천 못합니다. 이런 마필 뭐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다른 예상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흐름을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박으론 기수가 그만큼 늦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경주 자체를 늦게 끌고 갔기 때문에 취입이 된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경주는 그렇게 얘가 천군이 다시 이 뒤에 있는 전개지 이렇게 뭉친 전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선행을 누가 가려고 해요? 선행마가 없어요. 티지바로죠. 원더풀 K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선행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얘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겠죠. 선행 여태 안 가서 58kg보다는 좀 얘한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동화 기수가 보면 때로는 전부 원더풀 우먼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취입하지만 김영군 기수는 선행 가서 다 무너져 버려요. 지난주에 또 무너졌잖아. 또 그렇게 탄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딱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예측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이 8번 원더풀 K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이 경주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얘가 뭐 그렇게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TG 바로우즈가 안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터널 메모리가 있어요. 6, 7, 8번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더풀 K가 선행 가고 TG 바로우즈 하고 누구죠? 이터널 메모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이면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6번, 7번이 여기서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3번도 있어, 9번도 있어,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다 선두권에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행 선점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행 선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주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천군이 뒤에서 붙들고 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려버리면 천군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부 다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빅야크 같은 경우 보세요. 지난번에 계속 1300, 1400 따라가도 안 되잖아요. 따라가도 안 돼요. 그냥 1800, 1700이에요. 1800에서 선행 가니까 그냥 쉽게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얘도 선행 가려고 할 거거든요. 아니면 무빙을 하든가. 그럼 이 경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4-5마리가 선행 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꼭 빅야크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저 건너편에 가서 빨리 경주를 끌고 가버리면은 천군은 그만큼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9번 홀리데이 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세상 제가 계속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마다 계속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딱 들어올 때 추천 못 드리고 지난번에도 추천 못 드렸어요. 계속 추천드렸던 마필. 그러니까 어떻게 타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1800, 이게 김동수 기수가 1400에서 이상한 말하고 그 10조 말 뭐죠? 뭐랑 같이 이제 동반 입상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추천드렸고 나서 저 마필의 성격은 다 아는 거죠. 습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1400인가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1700, 1800 얘의 특징을 알아버린 겁니다. 조교사들이, 관계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700, 1800에 나오지만 타는 기수가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보면 주먹이 풀어진 거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천군 흐름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기수는 붙잡고 있지만 주먹은 풀어졌다는 거예요. 주먹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힘한 배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끌어내주지 못한 그런 전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박두준 기수 이것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는 뺄게요. 100%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99%, 98%는 분명히 몰고 선행 가요. 초반에. 최근에 제가 이제 두 손 장군 이런 것들 뭐 잡았지만 손이 풀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도 뭐 이제 TG 바로우즈가 11주 만에 나왔는데 얘가 컨디션이 좋으면 제가 좀 이경주를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릴 텐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조교사가 보조주로 해서 매일 뭐 4바퀴 5바퀴 구보만 해서 이게 숙보했어요? 숙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숙보 한 번도 없어요. 숙보를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마필이 습보를 안 하는 마필이냐고. 근데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이마필. 예전에 습보를 한 번, 주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예, 두 번씩은 꼬박꼬박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뭐 예시한 컨디션, 체중,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은 마필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경주에는 딱 축을 세울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 5번의 에이스 파워풀입니다. 에이스 파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뭐가 선행 같죠? 뭐가 선행 가니까 그 외곽에 딱 가 있잖아요. 모래 안 맞아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계속 뒤에서 다 모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마필 한 번인가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마필은 안 되는 마필이구나 딱 그랬는데 지난번에 1800에서 1700에서 딱 선행 외곽. 이때 선행이 사가 뭐야? 오래 함께 가자. 오래 함께 가자. 외곽에 가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에이스 파워풀이, 그러니까 저거 입상만 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어땠느냐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전개를 펼치고 들어왔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건데, 이번에는 무조건 갇혀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뭐 안쪽에 빠른 마필도 3번, 2번이 있지만, 바깥쪽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빨라요. 그러니까 얘보다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돌아 나올 시간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4번에서 이렇게 돌아 나와? 이 코너에 가서? 그래가지고 무빙을 해? 얘가 무빙을 하나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역시도 딱 부러지게 이제 티지바로우즈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좀 달라져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27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뭐 말씀드리면서도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무슨 제가 이렇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꼬였는데 정말 뭐 지금 말씀드린 경주들 뭐 신마 경주나 또 9경주 10경주 뭐 이런 경주들이 좀 많이 난해하기 때문에 배팅 강도를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좀 선선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뭐 좀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